일찍이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 삼성에서도 삼성 올가노이드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동물 대체 시험법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미국은 과감하게 동물 대체 시험하는 거에는 펀딩을 주고요. 동물 시험하는 데는 펀딩 끊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독성과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신경과학 박사 백정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질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0날입니다. 날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FDA 미 식품의약국에서 우리가 약물을 개발할 때 특히 이제 항암제와 같은 다닐클론 항체라는 약물을 개발을 할 때 이제는 동물 실험을 필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물 실험 자체를 점점점 줄여서 3년 또는 길게는 최대 5년 안에 동물 실험을 해서 제출하라고 했던 서류를 아예 필수가 아닌 예외로 바꿔버리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동물을 이용해서 연구했던 기업이라던가 그다음 학계의 연구소들 그리고 좀 더 일찍이 발맞춰가지고 동물 대체 시험법을 이제 개발했던 그런 기업에서도 이 발표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그 연구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월에 발표하기 전에 3년 전인 2022년에 FDA에서 한 번 더 추가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뭐냐면 현대화법 2.0이라고 해서 남스라고 하는 동물 대체 시험법이 무엇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FDA에서는 이런 남스 동물 대체 시험법을 이용해서 하는 시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자 여기 들어와 이제 동물 대체 시험법을 다 이제 적용해서 하세요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2022년에는 그게 뭐야? 동물을 대체해서 실험하는 거라고?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4월에는 자, 우리 본격적으로 5년 안에 다들 동물 대체 실험을 해서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 적용해서 실험을 하길 바란다 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발표 내용 중에서 만약에 동물 실험이 아니라 동물 대체 시험법으로 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더 빠르게 수용을 해주겠다. 신속하게 받아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 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물 대체 실험을 활용해서 시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 거죠. 이번에 4월에 발표한 FDA의 그 로드맵 발표는요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그 이유가 사실은 1937년도에 미국에서 한 항생제를 만들었어요. 설파도 아마이드라는 항생제인데 이 설피도 아마이드라는 항생제를 만들자마자 안정성 평가가 전혀 없이 바로 사람들한테 항생제를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생제를 먹었던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미국 국민 한 100여 명 가까이 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지? 라고 파악을 하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까 이게 약물, 화학물질을 만들고 나서 안정성 평가를 하지 않았군. 그래서 바로 다음해인 1938년에 FDA에서는 앞으로 약물 만들려면 이 4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 라고 하면서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약물의 후보군을 도출하는 과정, 전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데 한 1년에서 6년 정도 걸리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의약품이라던가 화학물질이 우리의 인체 건강이나 독성을 미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요. 그 다음에는 심하게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있다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이제 실제 환자에게 적용해보는 임상 시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약물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약물을 이제 판매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준 다음에 판매하고 나서도 혹시라도 쭉 사용하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걸 다시 더 이상 판매 못해 라고 금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약을 1938년에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지금 87년이 지난 오늘날에 그 시험을 할 때 첫 번째 단계였던 전임상 시험 때 동물 시험 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동물 대체 시험, 남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이거를 대전환할 시기라는 것을 미국 FDA는 이제 인지를 하고 시작하게 된 것이죠. 꽤 2000년대 초반, 2010년대에서부터 동물 윤리에 대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우리가 너무 의미 없이 동물 실험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윤리적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가 대두됐고 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인간의 건강을 위한 이제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동물 실험을 해서 이제 후보군을 도출했던 약을 이제 인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해보면 자그마치 90% 가까이는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 실험 자체로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의미가 있나?
좀 더 정확하고 인간 맞춤형인 연구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꾸준히 하게 된 거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법을 개발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2020년대 초반서부터 본격적으로 동물 대체 실험, 그러니까 NAMS라고 표현합니다. New Approach Methodology라고 해서 이 NAMS라는 시험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FDA에서 발표한 NAMS 기술 중에서는 대표적으로요, 실험실 시험관에서 연구하는 방식이 인비트로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올가노이드 그리고 장기칩 이 두 가지 시험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요, 인실리코라고 해서 진짜 실험 없이 컴퓨터로 실험하는 방식을 인실리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인실리코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동물의 실험 결과랑 인간의 실험 결과랑 다르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물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에요. 인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꽤 큰 차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실리코나 AI를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인간 베이스로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테스트했을 때 놓칠 수 있는 것을 이제 인실리코 모델이나 또는 AI를 활용해서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특히나 우리 동물 윤리적 관점에서 굉장히 곽광받고 있는 시험법 중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가상대조군 Virtual Control Group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실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콜라나 사이다, 음료수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콜라를 먹인지 사이다를 먹인지 환타를 먹인지 이렇게 쭉 있겠죠. 근데 이러한 쥐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실험군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콜라나 사이다나 환타를 먹이지 않은 그냥 단순히 물만 먹인 쥐, 대조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조군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매 시험마다 계속 쌓이게 되는데요. 최근에 요즘 뭐 제로콜라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제로음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제로음료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하겠다라면 마찬가지로 여러 제로음료들을 이제 실험을 할 테고, 앞서 콜라랑 사이다, 환타 실험했을 때처럼 물만 마시는 그런 대조군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이전에 했던 실험과 동일한 실험을 계속하는데 이 실험지를 또 써야 되느냐, 또 동물을 희생을 시켜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봉착되게 되죠. 그래서 EU에서, 유럽연합에서 먼저 그렇게 똑같은 데이터가 계속해서 축적되어 있으면 이거를 잘 디지털화하고 그리고 잘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가상으로 만들어서 있다고 치고 실험을 한번 해보자. EU에서는 이 가상대조군에 관련해서 2010년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최근 2017년서부터 2023년까지는 2차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 가상대조군의 효과나 효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 실제 가상대조군을 활용했을 때랑 그리고 실험을 했을 때 실제 동물쥐를 사용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했는데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약간 뭐 혈액적인 그 표지라던가 또는 면역적 표지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2024년서부터 2028년까지는 EU에서 세 번째 프로젝트 그룹이 시작됐습니다. 가상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세 번째 연구 그룹을 결성하고 연구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가상 대조군 개념 우리나라에서 거의 도입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이런 가상 대조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 가상 대조군은 향후 2028년, 2029년, 30년이 되면은 우리가 하는 동물 실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험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이 가상 대조군이 전격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전체 사용하는 실험 동물의 25%가량을 줄일 수 있다고 연구되어 있거든요. 2024년에 약 450만 마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이러한 가상 대조군이 도입되게 되면 거의 100만 마리 정도의 동물들의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동물 대체할 수 있는 실험법을 확인을 하고 인간 중심적인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도 85%가 동물 대체 시험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인 어떤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시험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기업 차원에서도 일찍이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 삼성에서도 삼성 올가노이드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동물 대체 시험법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미국은 과감하게 동물 대체 시험 하는 거에는 펀딩을 주고요. 동물 시험 하는 데는 펀딩 끊었어요.
뭐 로슈나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회사들도 동물 실험을 쭉 해왔다가 그냥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동물 대체 시험 할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거 오히려 더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은데?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오히려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더 동물 대체 시험을 더 많이 시도를 해보게 되고 향후에도 이런 동물 대체 시험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던가 아니면 정책 이후에 이제 계속 개정해 나갈 텐데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더 그 회사 측 입장을 좀 더 대변할 수 있는,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마련을 한 거죠. 어찌 보면 그 회사 입장에선 전략적으로 다가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거의 2010년대 초반부터 1조 가까이 되는 금액을 굉장히 전격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올가노이드뿐만 아니라 줄기세포로 치료까지 많이 발전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조금 더디게 따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올가노이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거의 대등할 수준 정도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나라가 좀 더 선도적인 위치에 갈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좀 전략적으로 좀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가노이드는 현재는 많은 기업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 개발 단계에 있는 뭐 장기칩이라던가 인실리코 시험법이라던가 또는 AI를 활용한 의약품 독성 평가라던가 이런 부분을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좀 선도적으로 개발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급변하는 변화 시기에 2025년이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 동물을 더 이상 이제 안 쓰게 되나요? 완전 안 쓰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되게 조심스럽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동물 대체 시험법이 뭐 다양한 장점들도 있지만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암 같은 경우에는 전이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는 이런 동물 대체 시험법의 한계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꼭 우리가 동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머지 동물 대체 시험법들을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게 병행이 되는, 즉 하이브리드 형태로 투트랙으로 연구가 병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2025년부터 시작되는 그 생명과학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특히 인실리코나 AI를 활용하게 되신다면 현재는 지금 무료로 굉장히 다양한 독성 평가나 또는 의약품 평가를 할 수 있는 툴 같은 게 무료로 이제 온라인에 배포가 돼 있거든요. 그 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배우시고 활용을 하실 줄 아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챗GPT나 뭐 다양한 AI 툴을 활용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이제 인실리코 시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물 대체 시험 남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올가노이드라던가 뭐 장기칩 또는 인실리코 또 AI를 활용하는 기술은 우리나라의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소 학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팔로우하면서 그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향상되는 기술력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술력을 적용해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을 하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동물대체시험법에 관련된 법안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류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다행히도 이번에 그 동물대체시험법 법안을 좀 빠르게 수용하겠다고 기사를 이제 접했는데 이 동물대체시험법 관련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좀 더 제도적 마련도 이제 완성이 되고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